예. 한동훈 효과인가 여야 지지율 격차 줄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정탄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입니다. 그리고 휴일이 끝난 뒤 내일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된다면 본인의 총선 구상을 밝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첫 주부터 예정된 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연휴 직전. 한동훈 지명자가 많이 도와달라.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 당연히 돕겠다, 열심히 돕겠다. 이원정 의원님. 네. 권영세 의원은 같이 이제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각에 함께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공개 활동은 자제하고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정치 빅 위크입니다. 내일 아마 이제 전국이 열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아마 선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되면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예고가 돼 있죠. 28일 날은 또 특검법이 통과가 예정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회동이 있고요. 29일 날 정도 되면 아마 비대위가 공식 발족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내년 총선 구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런 갈림길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특히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구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이 공식 라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아마 이분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일단 접촉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직을 현재 맡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이 공식 라인과는 이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비대위원과 관련된 의사를 구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같이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양수 두 분이 사실상 친윤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학교 선배기도 하면서 또 꾸준히 일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 큰 틀을 짜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양수 의원은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내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꽤 많은 이제 이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검법 관련된 어떤 이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양수 이 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언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외부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대로 한동훈 지명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행보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극도로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있고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이원정 의원이 언급하셨다시피 사실 이번 성탄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 운명의 한 주, 빅 위크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특히 이게 보수 여권에 상당히 중요해서 내일 비대위원장 임명이 공식적으로 되고 비대위원장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한다면 바로 다음 날 예고됐던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신당 창당 예고 특히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특별하게 만나보겠지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바로 이준석 전 대표 탈당부터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자마자 정말 그 이른바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지금 줄지어 서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날 취임 바로 그 다음 날이 27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공개 예고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별다른 진전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27일 날 탈당을 공개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탈당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신당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준석 대표 탈당이라는 문제를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 더 큰 이제 시험대는 바로 그 다음 날 28일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정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예. 표결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이 통과됐을 때 이후에 이른바 원내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고민과 또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일 날 지금 예정대로라면 한 10명 안팎의 비대위 인선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모양새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저는 제가 볼 때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민의힘의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과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준석 대표 탈당과 관련해서는 탈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시간을 벌어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을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준석 대표 끌어안기라든지 그리고 비윤계를 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이후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비대위 인선 이것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 말씀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급하게 만날 필요도 없고 네. 본인 스스로가 뭐 잘 될지 안 될지 일단 좀 지켜본 상태에서 한 장관이 만나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운명의 한 주 바로 임명되자마자 여러 일정들이 예고돼 있고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살펴볼게요. 한동훈 지명자는 내일 전국위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임명 즉시 이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특히 취임 연설 주목되고 29일이 제가 이어지는 주제에서도 준비가 돼 있지만 비대위를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 비대위 위원들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누가 함께하는 간의 이제 명단 발표와 함께 국립현주관 참배 계획인데 박원석 의원님 결국은 이제 취임 연설과 총선 첫 그림 구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취임 연설에서 일성이 뭐냐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로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구상을 밝힐지 이게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바고요. 예. 29일 날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이벤트가 당직 인선입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기존 당직자들 중에 선출된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당직을 맡게 되면 이제 총선의 실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무총장을 맡을지, 누가 또 공천에 관여하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맡게 될지, 예. 이것도 이제 한동훈표 인사라는 면에서 주목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고요. 일단 비대위원회 인선의 면모도 아직까지는 뭐 막연한 예측만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의 어쨌든 새로운 그런 활력이나 새로운 분위기를 그리고 쇄신의 분위기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바고요.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이 막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부터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장 큰 실험대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내느냐일 텐데요. 오늘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총선 이후 시점에 특검을 수용하는, 즉 특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부정적이다. 예.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게 야당을 상대로 알겠습니다. 협상을 하거나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건데 과연 그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나씩은 가볍게 언급을 하셔서 말씀한 내용들 저희 주제에 다 폭넓게 담겨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가 주는 무게감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큰 그림 이번 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속력을 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원래는 44대 36이었던 야여의 지지율 격차가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1%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전주 대비인데 12월 둘째 주와 12월 셋째 주 서영주 대변인님 네. 긴장이 좀 되시나요? 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뭔가 국민의힘이 혁신 작업들 비대위원장을 또 73년생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 모셔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늘 긴장하고 있는 측면인데 일단 그 여론조사 부분에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최신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작업이라든지 움직임에 비해서 혁신과 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만하다, 예. 느슨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합산했을 때는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뭐 통상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초반이잖아요. 예. 초반에 이렇게 조금 지지도에 어떤 등락이 있지만 차후에 비대위가 들어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 예. 말하자면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높은 기대감에서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저게 완전히 반전의 또 이 격차로서 민주당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예. 또 생각을 하게 돼서요. 일단은 좀 현재까지는 말씀한 대로 긴장한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가 누군가의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춰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또 반대로 다시 민주당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돼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자체 동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런 자체 동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나 지금 정세균 전 총리 뭐 지금 신당 얘기를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기제가 너무 느슨하다. 뭔가 좀 쇄신하는 모습들, 그 쇄신을 통해서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는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고민하는데 예. 조금 속도는 늦다라는 것들은 당내에서도 많은 입장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 떨어졌고 2.3%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기자 생활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그렇고 원래 언론사들이 또 이제 신년 되고 연말 되면 여러 여론조사들하고 그때부터 쏟아낼 텐데 물론 다음 주를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넘기냐가 관건이겠지만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여론조사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좀 유리하게 쏟아진다면 이거 총선판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여론조사 꽤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을 이끌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내가 나 혼자 생각했는데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많아? 왜 저렇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언론사들이 전부 다 지금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번 그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한동훈, 이재명, 이재명,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차기 대선 구도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대부분 다 넣을 계획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최근에는 뭐 한두 개 정도에 나왔지만 예. 결국은 이번 선거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정책 의미는 물론 정당 지지도라든지 뭐 윤 대통령 지지도나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만 새로운 거는 결국은 미래 권력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여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실제로 국민 여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경우에 실제 내년 4월 총선까지 사실은 그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여론 지지도를 1대1로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보면 그냥 쭉 여러 명이서 조사를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거 미국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중요한 두 사람을 그냥 계속 붙이거든요. 양자 대결만. 양자 대결로 계속 붙여서 이제 선거 끝까지 이제 조사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두 사람을 계속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선에서 중요한 어떤 구도를 만드는데 핵심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것이 또 비교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즉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을 비롯되는 세대 교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586과 그다음에 73년생들 이 두 개의 어떤 이 흐름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검사 출신과 이제 피고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계속적으로 아마 여론조사는 물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총선에 있어서 중요한 구도가 되고 각 당의 그런 노력들이 총선에서 중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이게 쉽게 그냥 현재의 어떤 상황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무슨 무기를 가져갈 것인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이어지는 여러 굵직한 정치권 일정들이 다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리 지금 양자 대결 구도가 나올 수 있다면 지금 흐름 정도가 유지되면 민주당으로서도 바짝 긴장할 수 없다, 발 게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41대 39. 그런데 또 하나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번 총선이 이른바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말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여론조사 이거 물론 오차범위 내인데
46대 44 뭐 이런 여론조사를 쏟아지면 그 김근식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에 있었고 지금 정치권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유력 주자를 물어봤을 때는 다자 후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있고 한정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뭐 원희룡도 있고 다 다자 후보들 중에서 고르는 걸로 대부분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차기의 대선 유력 주자를 물어볼 때는. 그러면 대부분 이재명이 가장 앞서갔죠. 왜냐하면 대선에 나왔던 분이고 또 지금 현직 야당 대표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2등 정도인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바뀌는 건 뭐냐면 양자 대결 구도로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정치인 2명의 빅피겨를 서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 거예요. 그런 양자 대결 구도로 하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처음 나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의 이기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뒤처졌던 다자 후보 중에서 고르는 여론조사에서는 뒤처졌던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양자에서는 뒤집어졌다는 면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최근에 언론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죠.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언론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단순히 법무장관이 아니라 집권 여당을 이끄는 정말 구원투수와 같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저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저 상승세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앞으로 나왔던 그 몇 가지 과제들,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양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여론조사, 신년 여론조사 언론사들이 바짝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하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좀 말을 좀 보태고 싶은 게요. 일단은 저런 여론조사가 필요는 하겠지만 아직 이르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의 의미는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제일 뿐이지 지금이 윤석열 정부지 한동훈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예요. 지금 어떤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한동훈 장관을 한동훈 정부로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거를 대리해서 좀 나 대신 국민의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좀 수습을 해라라는 것이지 뭐 결단코 한동훈 정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만 야권에서는 이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치르고 싶어하고 여권에서는 반면에 이거 미래 권력으로 해도 그런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거니까 그런 이제 전략차, 시각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이런저런 여론조사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